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네, 이번엔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전자산업의 쌀,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는데 오늘 반도체 전문가 양양자 의원과 함께 관련 이슈를 비롯해서 생존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그 반도체를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이제 붙여봤는데 그만큼 이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뭐 주식이고 먹거리고 이제 매일 먹는 그 밥상만큼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특별법, 일명 그 K-칩스 법을 두고 여야가 이제 이제 반목을 하면서 대립을 하면서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조세 소위원회 문턱을 이제 넘으면서 본회의 통과 이제 청신호가 이제 켜졌습니다. 해당 이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셨는데 일단 어떤 내용의 이제 그 법안인지 먼저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 두 법안의 패키지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은 8월 4일에 발의가 돼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의 조세 소위를 3월 16일 날 일단은 통과를 했고 이제 본회의 상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이 투자 시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같은 경우는 투자 촉진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 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조항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반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어떤 법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한편에서 이게 뭐 대기업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나 또 한국경제연구원 이런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에 이제 이 K-칩스법 통과로 대기업, 중견기업은 59% 그리고 중소기업은 38%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도 56조 7천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허브국가, 첨단 기술 허브국가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네. 반도체 투자하는 이제 기업에는 이제 세액 공제율을 이제 또 한층 높여주는 그렇죠. 게 이제 또 네, 네. 골자 내용인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2월 23일 날 본회의 통과한 법안을 보면 중소 중견 기업이 8%, 그리고 이제 8%에서 이제 15%. 아니요 대기업에서 네. 대기업 중견 기업이 8%, 네. 중소기업이 15%였는데 네. 그 정도의 이제 세액 공제율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에서 네. 궁극적으로 다시 15%, 25%로 기재위 소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대중견기업이 8%에서 15%,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를 맞습니다. 상향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내용인 거죠. 네. 네, 이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환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조세 소위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범위를 이게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사실은 올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빠르게 우리가 시행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더디게 갈 수도 있고 예, 법령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산업들도 이제 뭐 로비나 이런 상황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산업도 넣어달라 저 산업도 넣어달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령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 산업은 왜 안 넣어주느냐라는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올 수도 네. 있고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속 법안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계신지도 좀 들어볼까요? 시즌 2 이제 시즌 1이 이제 끝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즌 2에서는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법안의 어떤 발의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첨단 산업 단지 인프라 지원과 또 직접 인프라 구축 규정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특화 단지 조정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특화단지 지정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이 지금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시도지사가 특화단지 기반 시설이 설치된 시군의 특별 조정 교부금 우선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집어넣어서 실질적인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이제 우리가 필요한 네. 조항 중에 전략 기술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략 기술 유출자에 대한 어떤 해고라든지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제 이 업계의 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첨단 산업단지 용적률이 지금 일반 공업 지역의 용적률 한도가 350%인데 이게 어떤 이 용적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첨단 전략 산업이 될수록 장비가 상당히 이제 대규모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한 건물에서 이게 공정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용적률이 지금 350% 같으면 라인을 여러 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첨단 전략 산업만큼은 용적률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이제 업계의 요구와 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담은 네. K칩스법 시즌 2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가 한 개 정리하면 이제 중요 첨단 기술을 이제 유출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처벌 조항 그렇죠.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반도체 육성 방안에 대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난 15일에 했는데 그에 따라서 먼저 그 수도권에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자,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년 동안 줄기차게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글로벌 경쟁 상황을 보면 미국도 중국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이게 발생하게 되면 자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량 해고 사태 이런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네. 우리 이에서 볼 수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그 컴포넌트 몇 개 때문에 미국의 또는 전 세계 자동차 어떤 제조 시설이 셧다운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네.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러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대로 구축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주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제 세계 대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언컨트롤러블한 거죠. 이게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생산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방문국을 대한민국으로 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첫 방문지를
평택 캠퍼스로 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생산 기지가 자국에 있지 않으면 석유가 나지 않은 나라처럼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경제에는 큰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20년간 용인에 710만 제곱미터에 300조 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생산 유발 효과가 700조 원이고요. 고용 유발 효과가 160만 명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인의 클러스터를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이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리고 세액 공제해주겠다, 네. 인프라 구축하게 해주겠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그렇죠. 일명. 네. 그렇게 다 해줘놓고 최근에 그런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하고 상당히 이 어려운 우리에게 바로 불리한 그 상황들을 관련해서 얘기했죠. 질문을 네. 드리려고 한 건데요. 네. 뭐 K-칩스법 또 이제 300조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뭐 이제 네. 용인의 대규모 이런 이제 그 부지를 조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이제 커다란 숨통이 트일 걸로 기대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하나의 또 이제 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이미 투자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 또 가드레일 조항을 넣겠다.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거는 중국 등 우려 국가의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 등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자국 내에 투자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뭐 세액 공제라든가 혜택을 주겠지만 네. 대신 중국에는 10년 동안 투자를 하지 마라. 그렇죠. 투자에 10년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반도체, 안전장치를 이제 뭐 두는 거네요. 그렇죠. 금지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생산 시설이 중국에 구축되는 것을 금지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안에 삼성전자 플래시 메모리 공장이 가 있고 우시에 SK 하이닉스가 가 있는데 실제로 그 두 기업은 상당한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 네. 이제 노광 장비,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대한 노광 장비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EDA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중국에 있는 산업 시설은 우리가 점점점 이 감가상각과 함께 페이드아웃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에 중국 생산 기지에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건 어디서 전 세계에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할 거냐. 미국에 투자하고 혜택을 받는 대신 중국에서는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그렇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네.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한 기회인 것이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런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이런 미국 반도체 칩스법은 상당히 우리한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런가 하면 그 미래자동차 관련 특별법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위원님께서도 그 관련 법을 발의하셨잖아요.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미래차법을 제가 발의를 했고 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지 602일 만에 이제 거의 2년 됐네요. 상정이 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 2021년 전기 수소차 국내 누적 보급 대수가 아시겠지만 25만 대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 수소차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위입니다. 근데 미래 자동차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이렇게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라는 그런 미래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미래 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서 이런 미래 자동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차법 통과로 이번에 미국 IRA 또 유럽판 IRA 등의 그 경쟁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항하는 무기를 우리가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의 이제 그 임원 출신답게 여러 가지 경제에 이제 숨통을 트이고 산소를 또 많이 투입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게 이제 지난달 23일이었나요? K 디아스포라 세계 연대 이제 출범을 네. 했습니다. 거기 이제 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개발을 할 때 세계에 없는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내에서 육성된 인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위기 네.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이 인재의 풀을 전 세계로 넓혀야 되겠다라고 한 게 그때인데 사실상 이 750만의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9살부터 24살까지가 200만이에요. 음. 근데 그들의 연대가 전혀 없다라는 것.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스타트업 강국, 기술 강국으로 된 큰 이유가 이 벌스라이트 이스라엘이라는 정책인데요. 네. 이게 930만의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2천만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기술 강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중국과 겨루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 안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청년 디아스포라들을 유대인 DNA가 확인되면 이스라엘 자국을 1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거기 플러스 창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민간에서 그러니까 비종교, 비영리, 비정파, 범세계로 해서 출범을 해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75만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다녀갔거든요. 그 중에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디아스포라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각지에 이제 흩어져 있는 네. 유대인을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네네. 그럼 K 디아스포라는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처럼 우리 그 네. 재외동포를 뜻하는 그런 그렇죠. 말인가요? 그 재외동포의 2세, 3세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연대해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인구 소멸 위기를 계속 문제로만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전 세계를 문을 열어서 네. 그들과 함께 연계하는 그들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 어떤 청년들과 또 연계를 해서 그들에게 주로 기회도 어디 주고 어떤 분야의 그 지원을 육성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벌스라이트 이스라엘처럼 네. 벌스라이트 코리아를 만들어서 네. 미국 지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2, 3세들을 대한민국에 초청을 해서 네.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가면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정말 기술 인재로서 우뚝 네. 설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또 그들을 지원하고 또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100인의 코파운더, 100개의 기업, 그다음에 100개의 지자체 그리고 100인의 홍보인 네. 그리고 100만 서포터즈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한민국에 이제 재외동포 관련 일을 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이렇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연대해낼 수 있는 그런 세계 연대는 아직 없었었고 이것도 철저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연대를 해낼 것이고 한 번 다녀간 분들은 NFT 토큰을 발행하면서 네. NFT 시민권을 주고 대한민국의 여권으로 그렇군요. 길러낼 제가 간단히 정리를 기회를 하면 갖고 재외 있습니다. 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재외동포 젊은이들을 이제 국내에 이제 그렇죠. 초청을 해서 네, 자신의 정체성 또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을 네. 부여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육성하고 또 인재로 양성한다는 게 네. 뭐 목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인재들을 네. 대한민국의 어떤 인재로 알겠습니다. 연대해내는 일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하다가 그만두는 불행한 사태를 겪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해본 그런 내용들 모두 의원님께서 중심에 서서 앞장서온 아주 열심히 해낸 그런 성과들 같은데, 자, 21대 국회 후반기를 또 보내면서도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은 이제 외교도 기술 중심의 외교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뭐 칩스법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항하는
의원 외교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칩스법 시즌 2를 준비를 해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이제 지정이 되면 또 6월 중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첨단 산업 네옴시티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뒷받침을 철저히 해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한우물만 깊게 열심히 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양양자 의원과 함께 길어지는 반도체 경기 불황 속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K칩스 시즌2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